요건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에 있는 문제를 그냥 따온 건데, 그냥 이론 공부하기 괜찮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대칭성과 평행이동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론은 뭐냐면, 만약에 나한테 y는 f의 마이너스 x라는 게 눈에 보였을 경우, y는 f의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보였을 경우, y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가 보였을 경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거거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해? 이렇게 나와 있으면 fx를 y는 fx를 어떻게 한 거야? y축 대칭한 거야.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y축 대칭. 얘는 x축 대칭시킨 거야. 얘는 원점 대칭인 거야. 원점 대칭.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떤 거냐면 x축, y축 대칭했다는 소리는 얘는 x는 제로 대칭했다는 소리야. x는 제로 대칭. x축 대칭은 뭐로 쓸 수 있어? y는 제로에 대한 대칭으로 볼 수 있고, 당연히 원점 대칭은 0,0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저걸 왼쪽에 있는 이 노란색을 보면서 이걸 해석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걸 이제 막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워야 되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고3이나 재수생 데리고 와서 이게 뭐야? 그럼 바로 그냥 나오는 거야. 얘랑 똑같은 게 뭐냐면 바로 이거야. 똑같은 게 y는 빨간색 할까? y는 f의 알파 마이너스 x. 얘가 0이면 얘가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베타 마이너스 fx. 얘가 제로면 얘가 되는 거야. y는 베타 마이너스 f의 알파 마이너스 x.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도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이유는 설명할 수 있지. 근데 할 때마다 맨날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치? 시험 문제 풀 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얘는 fx를 x는 2분의 알파 대칭인 거라고 해석하면 돼. 바로 나와야 돼. 바로. 수능에서는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사실은. 얘는 뭐야? y는 2분의 베타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얘는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 대칭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지금 수능의 기조가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성실한 아이들이 잘 나와, 시험이. 알겠지? 그래서 성실해져야 돼. 딱 나왔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어리버리하면 그냥 틀렸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눈에 보이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지? 우리가 근데 점대칭은 어떤 의미라 그랬지? 점대칭의 의미가? 점대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그렇지? 여기에 대한 점대칭이라는 뜻은 내가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간격이 같다. 그럼 요 별을 180도 회전시키면 이 별로 겹쳐진다라는 게 점대칭인 거야. 알겠지? 180도 회전시키는 거. 자, 이걸 딱 보면서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알겠지? 이걸 보면서 반가워야 된다는 거지. 왜 반가워야 되냐? 얘를 다시 쓰면 얘를 마이너스 0 마이너스 f의 2알파 마이너스 x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제로고 여기 자리 2알파인데 어차피 2분의 1, 2분의 1 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2분의 1, 2분의 1.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얘를 그래서 얘는 y는 fx를 어디 대칭시켰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응? 아니 저걸 보면서 얘기해. 이게 어디랑 연결되는 거야? 얘랑 연결되는 거잖아. 얘랑. 그러면 뭐야? 그러면 얘를 저기 써있는데도 얘기 못하면 안 되잖아. 뭐야? 이제 알파, 0이잖아. 알파, 0에 대해서 점대시킨 거야. 그치? 이론을 알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잖아. 근데 대칭은 원래 저기까지 배우는 거야. 원래.
근데 이제 그냥 올림포스만 하다 보니까 저게 아무것도 뭔지 모르고 그냥 잊고 있는 거지. 남들은 다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저렇게. 요걸 이제 알았어. 그럼 그림 그리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 뭘. 그림 이제 그려볼게. 얼마나 좋아. 그림 그리기 좋잖아, 문제를. 자, X축 딱 하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주고 이렇게. 여기가 알파겠지. 여기가 베타겠고. 0이 어딘가에 있겠지. 그냥 우선.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알파보다 작은 곳만 남기세요 그랬는데 얘는 알파, 0을 기준으로 해서 180도 회전시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그림이. 회전시킨 그림은 그대로 이걸 잡고 이렇게 회전시켜 버리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걸 그대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접어서 회전시키니까 위로 볼록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근데 그 함수의 알파보다 작은 쪽만 남기라는 거야. 그러면 살짝 지우면 이 함수가 된 거야, 우선. 그 다음에 알파보다 큰 쪽은 fx를 그려라. 그러면 이 함수가 그린 거, 이 함수가 다 그려진 거야, 이 함수가. 좀 그림이 그려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는 거지. 마치 3차 함수처럼. 얘랑 똑같이 그림이 그려진 거야. 알겠죠? 이렇게 마치 3차 함수처럼 이렇게 그려진 거야. 이렇게 그림이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 거라고, 그림이. 그럼 이 점은 뭐냐, 이 점은. 뭐긴 뭐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너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얘를 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2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지. 이렇게. 이 점의 좌표가. 이 연두색 그림이 바로 GX인 거야. 쉽잖아. 그럼 GX가 0일 때 모든 실근의 GX가 0의 근이 뭐야? GX가 이퀄 0 되는 근은 2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베타 이게 근이야. 그치? 모든 실근의 합이 6이래. 다 더하면 6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다 더하면 6이야. 그러면 뭐가? 3알파가 뭐가 되는 소리야? 6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됐죠? 그러면 알파는 뭐야? 2가 된 거야. 그러면 다 곱하면 0이 나와야 된대. 다 곱하면 0이 되니까 다 곱해. 그러면 얘가 2니까 2 곱하기 4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베타가 0이라고. 근데 베타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따라서 베타는 뭐야? 4라는 걸 알아낸 거잖아. 그치? 그러면 2 플러스 4는 마이너스 a니까 a는 마이너스 6이고 2 곱하기 4는 b니까 b는 8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사실 이 내용만 알면 이 어떤 문제보다 쉬운 거지. 내용만 알면. 그래서 내용은 그래도 흡수하시란 말이야. 혹시 모르니까. 송림고도 맨 마지막에 한 문제는 좀 어렵게 이렇게 낼 수도 있다. 그잖아. 점대칭, 선대칭 이런 거 다 배운 거란 말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너네도. 알겠죠? 21번 이런 원이 있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감사하게 양수라고 써줬어. 이동시켰대.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 문제가. 이 직선 있잖아. 이 직선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이게 이제 Y는 3분의 4X 플러스 7로 정리되니까 길이가 양수면서 여기에 접해 있다는 거지. 근데 이동시켰더니 또 접했대. 그랬는데 그 원이 또 다른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었다.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다 원을 딱 그렸을 때 이 원 중심 가지고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A만큼 B만큼 올렸더니 원이 그려지는데 이 중심을 지나게 그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중심 지나게 이렇게 우선은 그렸다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럼 얘가 중심을 지나면 얘도 당연히 중심을 지나겠지. 이렇게. 같은 원인데. 그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겼더니 이렇게 여기 A, B로 옮겼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고 접하는 거니까 수직으로 내리고 수직으로 내리면 당연히 이거랑 이거는 이제 평행하다는 사실을 알지. 그치? 그러면 봐봐. A분의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기울기니까 3분의 4가 될 수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게 반지름이란 말이야. 이게 반지름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반지름인 거야. 이게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 나왔잖아. 어디? 1,0이라고 나왔잖아. 1,0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또 반지름이잖아. 그거랑 얘랑 같다고 하면 A, B에 관한 식이 두 개 나오니까 풀린 거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 식 하나랑 뭐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죠? 얘 다시 표현하면 거기 써 있잖아.
4x 마이너스 3i 플러스 21은 0이니까 지금 루트하고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해주고 절대값 씌워주고 1, 0 집어넣으면은 4 플러스 21. 이것이 뭐야? 얘가 25고 얘가 5니까 5야. 이게 반지름 R이야. 근데 얘랑 뭐랑 똑같다고?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하고 똑같다고. 이 길이가 반지름이라고. 서로가 서로의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5라는 거 하나랑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5라는 거 하나랑, 그치? 그러면 3B가 4A라는 식을 연립을 하면은 AB가 나와서 끝난다고 그냥. 알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A는 3이 나오고 B는 4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R은 3 플러스 4 플러스 5 이렇게 들어가서 12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지? 얘가 똑같이 평행이 대신에 접했다 그러면 A분의 B가 기울기랑 똑같은 거야. 그치? 됐고. 자, 20번. 근데 20번을 또 틀리면 진짜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사실. 너무, 뭐, 이렇게 한 문제나, 이렇게 해서 원 두 개 접하나, 이렇게 한 거나 똑같은 문제인데 왜 이거는 또, 틀리면 계속 틀리면 어떡해? 어? 어떻게 하냐, 이거를. 아니, 올림푸스는 아니지. 아니,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건데 이걸 틀리면 안 돼, 사실, 그지?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X축 위에 이렇게 있긴 하잖아, 지금, 그지? 이렇게. 그림은 이제 여기 Y축에 이렇게 있다는 거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요 점은 X축 위에 있는 점이야, P점이고, 똑같이 이렇게 접하는 건데, 얘는 지금 여기서 이제, 그림 그리기가 어렵네, 씨.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뭐, 지나가다가 봐도 뭐야, 중심 있으면 연결하는 건 당연한 행동이잖아. 이거 당연한 행동이잖아. 당연하잖아. 당연한 거잖아, 이거. 당연하잖아, 이거. 이렇게, 그지? 그러면 비율 가지고 풀라고 했잖아, 비율 가지고, 그지? 근데 반지름 얼마야, 지금? 하나는 2루트 5고, 여기 2루트 5고, 여기 루트 5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1대2네. 중점인 거잖아, 이거 중점. 그치? 1대2는 1대2니까 1대1에서 중점이 되고, 여기도 중점이겠지, 이렇게. 그잖아. 그럼 요 점의 좌표 가르쳐줬잖아, 문제에서. 이게 얼마나 나왔어? 7, 마이너스 7이라고 나왔잖아, 그치? 얘는 얼마인데? 얘는 0이잖아. 그럼 얘는 뭐겠어? 7이겠지. 그러면 P점이 뭐야? 7,0인 거야. P점은 7,0 그냥. 그치? 그 다음에 뭘 하래, 문제에서는? 우선은 거기에서 P점이 나왔고, 그게 이제 문제에서 A,0이니까 A는 구해진 거고,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게 L1, L2의 기울기의 곱을 C라고 하자. 그러면 결국은 요 방정식 하나, 그 원의 방식이 하나 나왔잖아. 어디 있어, 지금. 이게, 요거잖아, 요거. B는 뭐지, B는 근데?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7,2죠? 얘는 7,0이죠? 그럼 요 점의 좌표 뭐지? 0, 뭘까? 얘 2, 얘 0. 중점이면 1이잖아. 0,1이잖아. 이게 이제 B라는 거야, B 이렇게.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기울기의 곱을 물어봤어.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하고 여기 바깥에서 그은 거잖아. 기울기가 n일 때 공식을 쓰면 되지. 그래서 여기 원의 방정식은 뭐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 이게 원의 방정식이고 기울기가 m일 때 공식은 y 마이너스 1은 m에 x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에다가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공식이야. 그치? 얘가 뭘 지난다? 7,0을 지난다라고 하면 양변 제곱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7m에 마이너스 1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에다가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이 됨을 알 수 있어. 양변 제곱하면 되잖아. 그치? 양변 제곱하면 49m제곱에 플러스 14m 플러스 1
얘는 5m 제곱 플러스 5가 되죠. 넘어가면 44m 제곱 되고 플러스 14m 마이너스 4는 0. m1 곱하기 m2 a분의 c. 그러면 마이너스 11분의 1. 이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c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a, b, c 다 나왔잖아. 이거 안 배운 게 없잖아. 그치? 몇 번, 한 3번째 풀었던 유형이야. 자, 19번이요. 송림고에는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지. 올림포스인데,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틀리니까 이제 송림고도 그냥 내는 거야. 올림포스를. 이런 걸 다 맞췄어 봐. 그럼 못 내, 송림고는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많이 틀려주는 애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왜? 나중에 부교재에서 안 낼 수도 있거든, 잘하면. 애들이. 너무 잘하면. 자, 이 그래프 그려야 되겠죠, 우선은? 그러면 여기 왼쪽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3분의 1보다 절대값이 크니까 약간 두껍게 그리고 여긴 약간 낮춰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우선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냐면 마이너스 5,0을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를 굴려서 처음으로 만날 때와 마지막으로 만날 때를 체크하라는 소리야. 그럼 굴렸으면 딱 접하는 경우가 나오겠지. 어떤 경우가 될 거냐면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나올 거야.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이 경우.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만약에 알파라 하면 각을 알파라 하면 삼각형 그려주면 여기 알파야. 여기 알파. 그럼 얘는 비율이 어떻게 돼? 2분의 2가 2, 1, 루트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중심에서 여기다 수선을 이렇게 내려주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야? 루트 5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도 고맙게 준 거야. 고맙게. 그럼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5인 거야. 요때 옮겼을 때 이때 n값은 뭐야? 이때 n값은 요만큼 길이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되죠. 5 마이너스 루트 5인 거야.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그지? 그러면 계속 만나겠지? 만나다가 딱 또 접하는 순간이 어디냐면 바로 이 순간이야. 이 순간. 이 순간에 딱 접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갔다 그러면 또 수직이야. 여기를 만약에 베타를 하면 베타는 3분의 1 루트 10 되는 거야. 얘가 1이잖아. 1이 나왔죠? 빗변이야, 빗변. 루트 10이죠. 이렇게. 요점의 좌표는 루트 10,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빼주니까 요때 n은 뭐가 되냐면 루트 10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 n은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되냐? 바로 이 사이에 있으면 만난다는 거야. 5 마이너스 루트 5랑 5 플러스 루트 10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만난다. 이거지, 그지? 그럼 루트 5는 2점 얼마 얼마니까 얘는 뭐야? 2점 얼마 얼마고 얘는 8점 얼마 얼마야. 그치? 그럼 n이 취할 수 있는 것은 3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8까지 취할 수 있다. 그지? 6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지? 그러니까 저런 거를 고민해서 푼다? 그러면 시간 내에 못 풀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고민해서 풀지 말고 바로 나왔어야지. 송림 애들은. 그지? 그 다음에 18번.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세요.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입니다. 그랬는데 A의 원소이면 X분의 18은 A의 원소다 그런 거야. 그럼 X는 뭐겠어? 당연히 18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다. 양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1이 들어가 있으면 18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근데 2가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9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3이 들어가면 6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9가 들어가 있으면 뭐가 들어야 돼? 아, 이게 있구나. 얘가 다 반복되는 거지. 다 나왔지. 그치? 약수가 다 나온 거잖아. 1, 2, 3 다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면 돼? 이제 야, 너 나 있잖아. 나 A 집합인데 너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물어보면 되잖아. 1하고 18은 커플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두 가지가 2의 3승인데 문제에서 공집합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7개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유명한 유형이야 이거. 모의고사 때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 16번을 고민하는 사람은 참 그지? 답은 그냥 A, B의 길이야. 그잖아. 이거를 막 쓰고 이러지 마. 서술형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그래서 이거는. 자, 우선은 이거죠. 우리 삼각형 법칙이 두 변의 길이의 차, 한 변, 두 변의 길이 합이야. 길이 합. 이쪽을 물어보는 거야. 이쪽을. 그럼 이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퀄 되는 경우는 일직선이 있는 경우야. 등호가 빠졌잖아. 삼각형의 법칙에서는. 그죠? 얘가 이퀄 등호 성립 등호가 되는 경우는 일직선상에 있는 게 일직선상. 문제에서 P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림상으로 A, B 표현하고 A, B 이렇게 표현되잖아.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게 P인 거야. 그냥 P 이게. 답은 A, B인 거야. 이걸 한참 고민하고 있으면 이 문제 그렇게 해서 맞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럼 다른 문제 풀 시간이 없는 거지. 그래서 22번이 쉬운데도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통해 외우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PA-PB의 최대값이 뭐야? 그럼 최대값이 뭐긴 뭐야? 그냥 A, B의 길이가 답이다 이거지. 그냥 A, B의 길이가 답이라고. 이게 서술형보다도 그냥 객관식에 나오는 거야. 앞에 페이지에. 한참 고민하고 있으면 바보고 바보. 이제 외워두는 거지. 이걸 답은 무조건 A, B 길이라고 외워두는 거지. 이걸 하는데 막 이걸 그리고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왜? 시험 볼 때 증명하면 안 돼. 이런 유형은 암기하라고 유형이라고 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외워버려야 돼. 응? 자, 15번 이제 아까 풀어본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설명을 한번 해볼게. 혹시 고2 모의서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고2 것도 가져온 거야. 고2인데 이제 고1 과정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이거 틀리더라도 기울기가 역수다. 또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울기의 곱이 1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 기울기의 곱이 1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이건 어떤 거야? y는 x 대칭 관계다. 라고 바로 외워야 돼. 알았죠? 문제에서 기울기의 곱이 1이다 그러면 이건 y는 x 대칭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림상에서 역수네? y는 x 대칭이구나. 그러면 바로 그려야지 이렇게. 이게 y는 x구나 하고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접점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 얘가 같고 얘가 수직이구나까지 표현이 다 끝나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표현이 마무리돼야 된다. 자, 그런데 뭐라고 나왔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연장을 시켰더니 지금 여기서 PQ가 여기 R이라고 하면 이 관계 같대. 이 간격하고 이 관계 같다라고 나왔거든 문제에서. 그죠? 그러면 나는 중점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림상으로 얘를 표현하기가 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좌표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P점을 알파, M 알파로 표현하고 그럼 Q점은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M 알파, 알파라고 표현하는 거지. P랑 Q는 Y는 X에 대해 대칭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놨지. 그러면 나는 이 PQ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그러면 이 R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왜냐하면
이 직선이 y는 x 그래프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x하고 알파 집어넣으면 m알파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은 pq 방정식이 된 거야. 그지? 그럼 r좌표를 구할 수 있잖아. r좌표. 그죠? 니네가 외우라고 내가 넣은 거야. 외우라고. 혹시 또 비슷하게 나올까 봐. 그럼 r좌표는 뭐냐? 얘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알파 플러스 m 알파 컴마 0이 r좌표야. 자, 그럼 여기 보이는 이 x좌표 있죠? 요거랑 요거는 중점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점. 자, 그러면 m알파라는 요 놈은 2분의 알파 플러스 m알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치? 그럼 알파 약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양변에 2 곱하면 2m은 2에다가 알파 약분한 거야. 플러스 m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m은 2다가 된 거야. m 값을 구했지? 자, 그 다음에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OPQ의 넓이가 24래. OPQ의 넓이가 24래. 우린 좌표를 할 때 사선식을 써서 표현하잖아. 그죠? 지금 P, Q5가 나와 있어. 그죠? 그러면 0,0, P는 알파, 2M. 그럼 여기도 2M, 알파. 이렇게. M이 2죠. 2알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0,0 한 번 더 쓰지. 그래서 곱한 거에서 다 더하고, 곱하고 한 걸 다 더한 걸 빼는 거잖아. 과정이.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48은 곱하면 0, 곱하면 알파의 제곱, 곱하면 0.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곱하면 0, 곱하면 4알파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는 바로 3알파의 제곱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알파의 제곱은 3, 3, 3, 6, 18. 자, 알파는 4. 양수니까. 자, 알파랑 m이 다 구해졌잖아. 그치? 끝났잖아. 나 뭘 구해야 돼, 이제? B점을 구해야 돼, B점. 근데 지금 여기에 분홍색 얘는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얘는 수직이야. 그죠? 자, 따라서 내가 BQ 방정식은 y는 하고 기울기는 뭐야?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무슨 점을 지나야 돼? Q점을 지나야 되는데 Q점의 좌표가 4, 2, 8. 그죠? 8,4가 되는 거야. 됐지? 그지?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이 바로 Q점의 BQ의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럼 얘랑 누구랑 연립하는 거야? y는 2x랑 연립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4x는 20, x는 5. 그죠? 그래서 B점의 좌표는 5,10 이렇게 해서 끝나는. 알겠죠? 그래서 PQ의 길이는 바로 3루트5가 나온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준 거는 외우라고 준 거야. 너네가 풀기보다도 외워야 돼. 비슷하게 나오면 풀게 그렇게. 자, 14번이에요. 그 수능에서는 좀 느리게 풀어도 돼. 느리게. 약간 원론적으로 풀어도 상관없어. 그렇다고 시간이 막 모자라진 않거든. 근데 내신은 자기 풀이를 잘 봐. 너무 돌아가거나 너무 오래 걸리면 사실 빨리 바꿔야 돼. 내신에서는 지금 막 시간을 내가 더 주는 게 내신에서 더 안 주잖아. 그러니까 자기 풀이를 조금 슬림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야 고득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막 기울기 M인 공식 다 외우라고 그러고 그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푸는 게 낫다고 자꾸만 언급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수능이면은 다 괜찮아.
왜? 수능은 못 풀어서 문제지 시간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못 푸는 경우는 거의 없어. 수능은. 논술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신은 아니잖아. 내신은. 제가 나보다 실력이 없는데 제가 나보다 잘 볼 수 있는 게 내신인 거야. 자, 봅시다. 이것도 기울기가 1인 직선 L.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지. 그냥 Y는 하고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X 플러스 K라고 해서 이제 접하는 거 해서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2다. 이렇게 해도 풀어도 좋아. 잘 선택하란 말이야. 자기가 뭐가 맞는지는. 알겠죠? 그걸 잘 선택해봐, 한번. 나는 그래도 이제 기울기 M일 때 공식 쓸게.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Y 플러스 1은 M에 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r 2의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나서 기울기가 여기서 1이었잖아. 1. 기울기가 1이니까 1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나왔잖아. 그지? 직선의 방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y는 하고 x하고 얘 넘어가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루트 2라는 이 직선 하나랑 y는 x 플러스 1 그대로 나오시고 마이너스 2루트 2라는 직선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 L이 구해졌고 얘는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위에 원은 필요 없는 거야. 그럼 두 번째로 가서 이 문제를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 직선이 두 개 있는데요. L이라는 직선이 두 개 나오는데 걔랑 접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그려지는데 그중에서 가장 작은 것과 큰 것의 반지름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잖아. 그럼 여긴 1 플러스 2루트 2야. 그러면 이제 여기 있겠죠, 이름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림이 이렇게 하나 그려진다 생각하고. 요게 이제 1 플러스 2루트 2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짧게 들어가서 이렇게 그려진 거죠. 이렇게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여기는 1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1 마이너스 2루트이구나. 여기 1 마이너스 2루트이고 얘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1이야. 근데 작은 원이 가장 작은 원은 뭘까? 당연히 여기죠, 여기. 이 가장 작은 원이지. 여기 그다음 중간 원. 가장 큰 건 여기 있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면서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이거지, 그지? 그림을 그렸으면 사실은 여기랑 여기랑 같다는 표현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왜냐면 얘도 중점이겠지. 45도니까. 그렇지? 그럼 반지름은 뭐야? 이게 반지름이야, 이게. 이게 반지름이잖아, 이게.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럼 얘가 반지름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바로 1 플러스 2루트 2고 이 길이는 뭐냐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뭐냐면 여기다 루트 2 곱한 거의 반띵이야. 2분의 여기다 루트 2 곱한 거. 1대 1대 루트 2. 루트 2 곱한 거의 반띵. 루트 2 곱하면 루트 2 플러스 4. 이 길이가 그 길인 거야. 그치? 이렇게. 그럼 이 길이랑 이랑 같은 거니까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2 플러스 4가 되는 게 맞아. 그래서 대문자 R은 1 플러스 2 루트 2에다가 플러스 2분의 루트 2 플러스 4가 바로 대문자 R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막 점과 지수 사이 거리 구하고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문제가. 그지? 이렇게. 그럼 R값 나온 거잖아, 이렇게. 대문자 R값. 뭐 정리야 나중에 하더라도. 그럼 스몰 R은 어떻게 구하냐, 스몰 R. 얘는 내심이잖아, 내심. 이 삼각형의 내심이니까 스몰 R은 2분의 R의 둘레의 길이는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이렇게 푸는 거지. 그지? 2분의 R, 여기 R, 스몰 R이라고 생각하면 둘레의 길이, 이 길이 똑같습니다. 이 길이로, 그죠? 그래서 요거는 2배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에다가 플러스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4. 이거는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2분의 1에 1 플러스 2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이 모의고사 문제야,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해서 스몰 R을 구하면 되는 거야. 좀 복잡하죠? 계산이 복잡하죠? 근데 이 아이디어는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스몰 R은 뭐가 나오냐면 계산하면 2분의 5 루트 2 빼기 6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얘랑 곱하면 답은 2분의 7이 나온다는 거죠. 계산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요 내저번에 반지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그림 속에서 라지 R을 이렇게 구해냈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이렇게. 그거 알면 되겠습니다.
됐고. 13번. 번은 우리 얘기했죠, 그죠? 만약에 사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세타라고 하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하고 사인 세타다. 세타가 90도면 1이니까, 그지? 90도인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해서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지, 그지? 그 내용이야. 이거 올림포스야. 자, 어떤 원이 있었대. 이렇게 원이 있는데,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루트 10이야. 중요한 게 뭐냐면, X축, Y축 니네 그릴 거 아니야, 이렇게. X축, Y축 그릴 거지, 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X축, Y축 그려. 1,2란 말이야, 이렇게. 여기다 원을 그리고 싶은데 이 원점을 포함할까 포함하지 않을까가 중요한 거야, 항상. 원을 그릴 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야지. 이게 얼마야? 루트 5잖아, 루트 5. 근데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넘어가겠죠. 그럼 당연히 원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포함하게 그려야지, 그림을. 막 그리는 게 아니고, 그죠? 얘가 루트 5니까 루트 10은 얘보다 길 거니까 이렇게 그려야지,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루트 10인 거죠, 루트 10. 자, 그랬는데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두 점 PQ는 원점에서 서로 대칭이래. P와 Q는 원 위에 있는데 원점 대칭이래. 그러면 얘를 연결했을 때 PQ가 원점 대칭이라는 소리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PQ가 원 위에 있는데 원점 대칭이야. 그러면 겹쳐져야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수직이 되겠지, 이렇게. 그죠? 이게 PQ인 거야, PQ. 그죠? PQ가 되고, 문제에서는 R, S는 모두 Y는 EX 위에 있대. P, R의 X좌표 모두 음수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Y는 EX야. 여기 원점하고 이걸 지나면 기울기가 2란 말이야. 그죠? 그럼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R이고 얘가 S라고 하면은 끝난 거야. 이게.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래? 넓이를 구하래잖아. 무슨 넓이를 구하냐면 바로 이것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대각선 얘는 지름이야, 지름. 그럼 지름 2루트 10이야. 곱하기 이 길이를 구하면 되잖아. 그치? 이 길이. 그죠? 그 이 길이는 중심 찾아야지, 중심. 갖다 그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루트 10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루트 5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가 사실은 1대 루트 2거든. 그래서 1대 1대 루트 2야. 그래서 루트 5, 2루트 5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10루트 2가 된다. 계산하면 되는 거야. 너무 많이 내서 이것도 식상하지, 이제. 그러니까 중점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지? 그래서 틀린 사람은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 2,4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어 있어. 위에 있는 점 P를 연결하는데 AP의 중점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래. 그지? 그러니까 우선은 P점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P점을, 그지? P를 설정하는 거죠. P를 알파, 베타로 설정하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얘가 복잡하니까 얘는 좀 표준형으로 고쳐줘. 그러면 x-2에 제곱하고 플러스 y-1에 제곱해주고 얘 마이너스 4 주고 마이너스 1 주고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얘는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4에 있는 위에 있는 점이야. 내가 뭐라 그랬어? 알파, 베타를 그냥 다른 문자를 해놓고 그냥 집어넣으라 했지, 그지? 자, 자취 문제는 나오면은 대박인 거야. 왜? 쉬워서.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유형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표현하는 걸 표현을 해봐. 중점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m을 어떻게 표현해? m을 얘랑 더해서 2분의 1. 2분의 알파 플러스 2.
2분의 베타 플러스 4 이렇게 중점을 표현했지. 그죠? 그 다음에 얘 x라고 놓고 얘를 y라고 놓는 거야. 그 다음에 대입하면 끝 이거잖아. 이거 할 때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 여기서 알파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야? 2x-2를 집어넣고 베타 대신에 2y-r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러면 2x-4의 제곱 플러스 2y-5의 제곱은 4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자취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왜? x제곱 앞이 개수가 1, y제곱 앞에 개수가 1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4분의 1을 곱하자. 그럼 여기 2가 들어가서 x-2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y-2분의 5의 제곱은 1. 그래서 답은 2파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지? 11번 넘어갈게. 저번 했던 거야. 자, 10번. 얘들아, 10번 하는데 왜 벤 다이그램을 자꾸만 그려, 이거를. 벤 다이그램을 그릴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 사실? 가족권에서 A 교집합, B의 교집합, C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럼 사실 벤 다이그램은 의미가 없지. 벤 다이그램을 그리려면 여기 원소가 나와야 되는데 구간이 나왔는데 A의 구간하고 B 구간의 공통 구간하고 C의 구간을 빼는 거잖아, 이게. 뺐더니 공집합이 된 거야, 이렇게. 그치?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A 교집합 B가 C의 안에 쏙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그 얘기니까 지금 여기서는 C집합에 있는 거기 구간 안에 있는 게 A 교집합 B를 싹 포함한다는 느낌인 거지, 여기서. 그죠? 이렇게? 그 다음 나 조건. 자, A 교집합 C에다가 합집합 B 교집합 C를 했더니 C가 되었대. 자, 여기 공통인 게 이렇게 있는 상황이면 묶을 수 있다 그랬지, 분배 법칙. 그래서 A 합집합 B에 합집합 C를 했더니 C가 됐다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그지? 자, 그럼 너는 뭐냐? 얘랑 합했는데 C가 되었네? 이거 어떤 뜻일까? A 합집합 B에 대한 것이 C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자, 됐죠?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C 안에 A 교집합 B가 들어가는데 A 교집합 B는 뭐야? A 교집합 B는 뭐야? 마이너스 3에서부터 5까지죠? 마이너스 3에서부터 X가 5까지가 A 교집합 B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3에서부터 5까지 해서 이 부분인 거야, 이거, 이렇게. 그게 이제 C가 포함되는 A, B가 거기 사이를 포함한다는 소리잖아. 그죠? 왜? 그래? 다시. 교집합이네. 자, 그렇다면 뭐지? 이건 다시 반대로? 이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하튼, 마이너스 3하고 5인데 그 C에 포함되는 C가 어딨냐면 지금 A하고 B 사이 빵꾸가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떨 때 얘가 포함하는 거야? 이건 집합이지만 부등식인 거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얘는 A 합집합 B가 C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A 합집합 B는 뭐야? A 합집합 B를 하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7이 더 크네. 그죠? 마이너스 7보다 크고 10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합집합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죠? 확인하면 맞죠?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7에서부터 10 사이에 빵꾸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안에 C가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가 지금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A가 마이너스 7보다는 커야 되고, 크거나 같아야 되고, and. B는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얘랑 합쳐야 되죠. 또는이잖아요, 또는. 이렇게. and다, and.
AND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AND. 그럼 요거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은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마이너스 7보다 크거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B꼴은 B는 5보다 크거 나왔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됐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래, 여기서. 그럼 A 플러스 B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작은 것과 가장 작은 거를 더하면 되는데, 더하면 마이너스 2지, 우선. 근데 얘는 없잖아. 얘는 있고, 그죠? 그지? 그잖아. 그럼 없는 거야. 얘는 없고 얘는 있으니까 사실 없는 거야. 이렇게 된 거지. 이해돼요? 얘는 있고 얘는 없는 거니까 실제로 계산은 없는 거지.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의 최대값은 6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치? 이게 무슨 집합 문제야? 집합 문제 같지 않지, 사실은. 그죠? 부등식 문제지, 따지고 보면. 자, A는 소수니까 2, 3, 5, 7 그렇게 됐네, 그죠? 그 다음에 B는 홀수. C는 72의 약수. 근데 70의 약수를 쓸 수도 있지만 너무 많잖아, 그지? 72의 약수인데 8, 9, 70이니까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써주고 필요하면 쓸 거야. 약수의 개수가 지금 4, 3, 10이니까 12개나 쓰기 어렵잖아, 그지? 필요하면 이 약수의 개수 쓸 거야, 알았지? 여기 써놓고 너무 많으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볼게. A-B 합집합 X를 하면 이게 X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뭔 뜻이야? A-B 합집합 X는 X가 되었다. 이건 뭔 뜻이냐고. A-B가 X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포함하는 거야. 얘가 포함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 얘가 이렇게 포함한다고 하면 이게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대겠지. 그럼 A-B가 뭐냐고. A-B. A에서 B를 빼는 건데. 그치? 그럼 A에서 B를 빼면 3, 5, 7 다 빠지잖아. 2 하나 남잖아. 그죠? 얘 2인 거야. X는 그냥 2를 포함한다고 하면 되잖아. 그냥. 끝. 자, 그 다음에 B-A. 교집합 X를 했더니 9가 나왔대. B-A는 뭔데? B에서 A를 빼는 거야. 실수하지 말고, 그죠? 19죠, 19. 이거 19야, 19. 19랑 X랑 교집합해도 9가 되었대. 그러면 교집합이랑은 얘도 있고 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X는 뭘 포함한다는 거야? 9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원소로 가지고 있다. 이 뜻이죠.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자, 그 다음에 C 합집합 X의 여집합 했더니 얘가 U래. 이게 뭘까? 어떨 때 이게. 그러면 X가 C를 포함해야 될까? C가 X를 포함해야 돼.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치?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U집합이 있는데, 만약 헷갈리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써놔봐. 두 개 이렇게. 뭐가 X가 돼야 되냐? 이렇게 돼야 C 합집합, X의 여집합 합집하면 다 색칠되잖아. 그죠? 아, 이거는 C가 X를 포함하는구나. 그죠? C가 X를 포함하는구나. 이렇게. 이걸 다 합쳐서 쓰면 되잖아, 이제. 그지? X는 C에 포함돼. 근데 2구를 포함해야 돼, 2구. 이렇게. 얼마나 쉬운 문제야. 표현만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 쫄지 말고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지를 알면 되는 거야. 헷갈리면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봐도 되고. 누가 누구를 포함하냐 이거야, 사실. 자, 그러면 C집합은 지금 이거거든. 근데 내가 이걸 나열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왜? 이 구만 빼면 되는 거니까. 개수 몇 개라고 여기? 4 곱하기 3, 12개야. 그러면 2개만 빼면 10개인 거잖아, 10개.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X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죠? 뭐야, 잠깐만. C집합이, 12야네 또 12야. 아, 그지 같네. 12개인데 12야. 이런.
문제에서 10 이하라고 그랬네. 뭐 고마워해야 되나 이거를? 10 이하 했다고 해서? 그럼 10 이하인데 그럼 몇 개 있어? 10 이하 해야 되겠네 그래도. 1, 2, 3, 4 어렵진 않아. 그지? 6. 그 다음에 뭐야? 8, 9? 그죠? 8, 9.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야, 7개. 그럼 얘는 지금 이 개수는 2의 7승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3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잠깐만. 답이 잘못됐나 그러면? 어디 있어요 저기? 아니 그러니까 B 차집합 A가 X가 교집합일 때 9만 있으니까 아 그러네. 이거 지워야 될 거. 그거 써놨네 내가 이거. 그러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아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6-2가 되네 그죠? 16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넘어가서 7번 볼게요. 7번. A분의 B가 나오면 얘를 뭐로 보라 그랬어 그냥 A-0, B-0로 봐서 0,0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로 보라 그랬잖아. 0,0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보면 돼. 알았지? 그럼 0,0에서 그었으니까 너네 그냥 y는 그냥 mx로 해서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1이라고 해도 풀어도 되고 아니면 y는 마이너스 2는 m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0하고 0을 집어넣어서 m을 구해도 되고 그지? 옛날에 이렇게 안 풀었으면 싸대기 맞았어. 나 때는 나오라고 해서 이 순간을 기억해 그랬어 선생님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하든 이거는 어떤 걸 해도 상관없는데 얘를 봤을 때 어리버리하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걸 하는 순간 이렇게 안 보고 따르게 본다는 건 이게 공부를 안 한 거야. 응?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공부해. 응?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자, 요 공식은 이제 항상 중요한 공식이야, 이게. 이건 확률통계에서도 중요한 공식이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지? 저게 중요한 공식인 거야, 그래서. 거기 봤을 때 이걸 벤 다이그램 그리기보다는 저기 뭐 여기다가 만약에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26인 거잖아. 얘가 18인 거고, 얘가 15잖아, 이렇게. 이게 포함 배제 원리, 포배라고 얘기해. 포함 배제 원리에서 포배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해, 학생들이.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둘이 더하면 32니까, 그죠? 그럼 얼마 하면 되겠어? 6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교집합이 6이라고 가르쳐 준 거야, 그냥. 이걸 통해서 이렇게 알아낸 거야, 얘를.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고 있어, 그래도.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n에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물어봤는데 얘는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볼 수 있고 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30에서 이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기 때문에 얘는 6 이렇게 그래서 2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23. 이거 뭐야 잠깐만. 이게 7이네? 저런 씨. 그죠? 7 맞지? 맞네. 7, 23.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당황할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 이게 이제 왜 냈냐면, 이 문제를, 이게 왜 내게 되냐면, 이 합집합이라는 거는, 여기에 동시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지? 동시에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원소는 얘를 합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안에 안 들어가는 원소는 여기 없는 거야. 그지? 그잖아. 그러면 가장 예쁜 걸 봐봐. A가 가장 예쁘잖아, A가. 해보는 거야. 그냥 A가 0일 때, 2일 때, 4일 때, 5일 때 해봐서 만족하는 걸 찾는 거야, 사실. 이 문제가. 걸러내는 거지. 왜냐면 여기는 합집합의 의미를 알고 있어 물어보는 거야. 합집합은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 있는 집합이잖아.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그지? 이게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A가 0이면 어떻게 돼? 문제에서는 지금 요 있는 애들 외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A가 0이면 여기다 0, 0, 0 집어넣어봐. 그럼 B는 벌써 아니야. B는 마이너스 2부터 들어가니까 얘는 지금 아니겠지. 그럼 여기서 2 넣어봐. 2 넣으면 2, 4, 1 나오잖아. 여기서. B가 또 여기서 쭉 나오다가 1이 나와. 1. 이거 안 되겠지. 빨리 걸러내면 되잖아. 4 넣어봐. 그러면 4 넣으면 2, 4, 5잖아. 있잖아. 2, 4, 5 있잖아. 그지? 여기다 4를 집어넣어봐. 4, 4, 16, 4, 3, 16, 2 있잖아. 5 있잖아. 이거 답이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그지? 어려운 게 아니고 합집합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지? 자.